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랜만에 종목 케이스 스터디 같은 느낌으로 언니님께 물어보고 팁을 듣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요 띄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신고가에 이제 돌입이 돼 있고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한 것 같죠? 느낌이. 그리고 오늘은 보면 이제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이게 뭐 도치 캔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캔들 상태예요 지금. 이 종목 해본다면 뭐 이렇게 더 위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언니님이 예전에 이제 설명했었던 뭐 아일랜드 갭을 이용해서 뭐 하면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런 신고가에 이렇게 안 좋은 캔들 모양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왜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이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면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돼서 차분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결론은 지금은 아니에요. 뭐 많은 분들이 일단 이거를 매수를 해볼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는 판단과 선택은 모두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다름의 영역이에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관없지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하는 게 맞냐 틀리냐에 있어서는 지금은 글쎄요 라는 거죠. 아무리 공격적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진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진입을 하기 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점적으로 좀 블라인드 상황이다. 제가 잘 아는 수급과 파동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왜 블라인드냐라고 하게 되면은 현 상황에서 거의 모든 게 리셋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점에서 뭐 4,000원 부근이 되겠네요. 여기서 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발생했죠. 이거죠, 이거. 그러면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매매를 했겠다? 이거는 돌파 트라이 아니면 돌파 이후 매매를 하든 어떤 특정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상한가 뜨고 다음날이죠, 오늘이죠, 갭까지 떴습니다. 이 갭을 이용해서 여기서 아일랜드 매매를 한다? 물음표예요. 왜 물음표냐면은 이 아일랜드 매매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받아줬었을 때 유리함이 공존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면요, 이 앞선 덩어리들이 그냥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전량 시장가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덩어리의 통 이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탈 안 하고 있죠. 어느 정도는 나갔지만 이탈은 안 하고 있고 여기서 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기존 주포가 이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주포가 물량을 다 털어낸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모아가는 것인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은 오늘 지금 당장 해석이 가능할까? 저는 그거는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기존 주포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건지 털어낸 건지 손바뀜이 된 건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좀 더 보면은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어떤 지표를 보면서 그 지표가 이런 정답을 준다가 아니라 흘러가는 상황과 흐름을 보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유추, 추정은 가능하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초보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그렇게 유추해야 되는 것 뿐이라면 지금부터 천천히 유추하면서 대응하거나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초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르르르르 이렇게 막 빠진다던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초보일수록 모든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응에 굉장히 자신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잘못 꼈었을 때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입은 피해가야 돼요. 왜냐면은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거의 모든 종목을 대응이 가능하고 다 풀어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시작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 저 역시도 제 맘대로 막매수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다 풀어낼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결국은 현 상황이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포가 다 튀었다, 뭐 손바뀜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100% 다 알 수 없잖아요. 지금도 알 수 없고 나중에도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도 돼 말어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안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지켜봤는데 가격이 한 여기까지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정도라면 좀 해볼만 하겠네 라는 생각에 들어가고, 뭐 그런 정도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바닥권까지의 그 가격 갭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 뿐인가요? 원론적으로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관점에서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접근할 때는 그거라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것만 생각하셔도 나쁠 건 없습니다. 실리적인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에서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그 다음에 파동을 보거든요. 파동을 본다는 건 어차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 종목에 얼마만큼을 들어가서 얼마만큼을 나오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들어갔다 나왔었을 때 이게 적정한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이 고민의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초보를 먹고 중수 이상이 되면은 가장 많은 고민이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종목에 얼마만큼의 비중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아마 버디님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파악했었을 때, 그리고 그 비중 대비 내 계좌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해볼 만하다, 해보지 않는 게 좋다, 유불리를 판단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궁합을 생각하고 균형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종목이 지금은 말 그대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 아니면 그 다음에 더 내려올 수 있어? 아니면 여기서 걸릴 거야? 아니면 그대로 올라갈 거야? 이 부분에서 보여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투자자로서 제가 생각하고 대응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이 되겠죠. 이 모든 영역을 커버를 할 수 있는 대응으로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2,700원에서 5,400원 이상을, 그럼 이 대응의 영역 폭이 100%가 넘어갑니다. 이미 고점과 저점을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에 비중 얼마나 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10%? 20%? 슬롯 대비? 그게 다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 기대 수익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그 또한 아무리 높은 수익률로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을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 값은 기대 수익 값보다 무조건 클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경우는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값이 좀 더 좁혀지겠죠. 이쪽이냐, A, B, C 이런 식으로 지금은 A, B, C를 다 잡아야 되지만 조금만 지나게 되면은 이 중에서 두 개만 잡으면 되고, 조금만 더 보게 되면 이 중에서 하나만 잡아도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 나가게 되면은 기대 수익 값이 리스크 값보다 조금 더 유리해지는 그 시점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 얘기죠. 근데 왠지 이렇게 들으면은 뭐 이렇게 고점에선 사지 말고 결국엔 또 똑같이 비슷하게 들리는 게 뭔가 좀 바닥권에서 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들리게 되면 그렇게만 하셔도 차라리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훨씬 나아요. 안 넘어오시네. 근데 이제 정말로 많이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설명 들으면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니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을 몇 번 쌓고 나면은 이 A로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영역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커버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만약에 방금처럼 이거 그냥 무조건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은 일단은 경험이 더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사실 상당 부분 설명은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고 여기서 만들어낸 거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떨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또 같은 가격대지만 경우의 수는 또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뭐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석이 또 달리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거는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니까, 그래 그럼 다 떨어져서 바닥에서 사야겠다, 그렇게 사라는 얘기인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보통 많이 접근을 해요. 이거 역시도 주식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흑백 논리죠. 뭐 아니면 도로, 반대의 극단적인 케이스만을 생각하는 건데,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느낍니다. 부족한 부분이. 올라가는 건 절대 못 잡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고민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오해도 풀려요. 사실 제가 이렇게 딴지 걸듯이 물어보고 집요하게 물어봐서 어님이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오해가 풀리지만, 이게 어니님이 만약에 설명을 쭉 해주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하고 들어요. 저도 예전에 되게 많이 그랬었고, 그냥 무조건 바닥에서 사라는 얘기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머릿속이 굳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아쉬워질 때쯤 되면 왜 어니님은 도대체 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혼자 오해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좀 입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고, 이 영상 한 편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지 할 수도 없는 거고, 영상만으로도 배움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라고 하게 되면 올라가는 것도 사도 되는구나. 사지 말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안 사고 바닥 떨어질 때 기다렸다 사라는 거구나. 이렇게 흑백으로 가고, 흑백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쉽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여기는 애매해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오늘 상한가 마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역시 틀렸구만 막 이러면서 또 본질을 또 달리 보고 해석을 달리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실 필요 없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그냥 저만의 팁을 드리게 되면, 이게 만약에 상한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수급에서 제가 말했었던 이 경우의 수를 좁혀줄 수 있는 수급 흐름이 분봉에서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상황을 토대로 이런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이거 안 오릅니다 이런 얘기가 또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언니님이 얘기했던 거에서 저도 좀 부연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맞거든요. 여기에 내가 공략을 한다면, 내가 이 종목에 이만한 슬랏 배정을 한다고 치면 이 슬롯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에 있어서 되게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여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겠죠. 기껏 해봤자. 그러고서 결과치 만들어 봤자 뭐 요만큼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걸로 이제 과연 만족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요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배정한 슬롯 이만큼이 다 묶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인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거는 낭비가 될 가능성도 되게 높아서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그리고 슬롯을 나누는 방식의 계좌 관리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요, 하나의 슬롯을 배정한다는 거, 하나의 테이블을 준다는 거, 하나의 자리를 준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그 종목의 일정 부분 이상을 충분하게 베팅하고 태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또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몰빵해서 돈을 다 써야지 그럴 만한 종목을 사라는 거구만,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역시나 100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너무 양극단으로 가는 거죠. 네, 자신의 기준 비중 토대로 그 정도까지는 합리적으로 넣을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물어봐서 어느 정도 훈련 받고 어느 정도 매매 저랑 결을 맞춰 보신 분들한테 딱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자신이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채울 수 있는 비중 10% 미만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설령 10%를 수익 낸다 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저도 종종 이런 선택을 하는데 진짜 그냥 이렇게 돼요. 이게 그냥 제 경험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조금 더 이해가 명확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선택을 하는 게 계좌 관리나 균형적인 선택이 아니라 감정, 욕심, 자기 만족, 자기 기분 달램, 막 요런 쪽 영역이에요. 지금 막 지루하니까 뭔가 이제 좀 들썩이는 거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고 싶고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 뭔가 했어, 해냈어, 나 잘했네, 단타 성공했네, 요런 자기 만족감이에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감정적인 개입으로 선택하는 선택은 대부분이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거죠. 이럴 때 나 이 주식 하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이거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취지로 주식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주식을 배우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기준으로 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저희 클럽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나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가입을 한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주식을 배워나가고 어니스트님께 이렇게 배움의 길을 가게 되면은 되게 답답할 거예요. 난 이게 궁금한데 왜 여기서 안 하지? 왜 이런 거 안 하지? 계속 해결되지 않는 갈증만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주식을 잘한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면 오늘 얘기했던 이런 것 같아요. 나 이거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봤지만 지금 상황은 애매하다라는 걸 이해하고 이 안 할 수 있는 것들, 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이것도 되게 능력치가 필요한 거고 용기도 필요한 거고 배우려는 자세가 정말 가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그거 정말 공감 가고요. 실제 저희 클럽 안에 그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전자와 후자를 한 분이 모두 겪으신 분이 있죠. 이거를 원해서 심지어 그분은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혼자 저걸 하다가 돌아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훈련한다. 저희가 이제 주식은 훈련을 해야 된다. 막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 그래 이런 거 경험해야지 저런 거 경험해야지 이쪽 경험치를 막 만렙으로 쌓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막 5년 10년 하면서도 성과를 못 내요. 근데 진짜 주식을 훈련한다라는 거는 내가 궁금하지 않았던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다 모두 아울러서 그쪽 분야에 오히려 더 훈련을 하고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죠.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근데 그거를 혼자 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그거 혼자 할 수 있는 분은 애초에 그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에 또 모순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저희 클럽에 그 나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거의 뭐 에이스급으로 마인드나 뭐 그런 경험이나 실력 면에서 많이 성장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잘못된 길을 갔다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좀 깨달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다면 나는 진짜 필요한 걸 궁금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약간은 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습득할 준비를 하시고, 내가 궁금하지 않은 것들을 진짜 이렇게 습득한다 그런 느낌으로 조직을 해나가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당연히 저희 클럽에 오시면 제대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회원분들께서 그 길을 이제 몇 개월, 몇 년 막 이렇게 쭉 가시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그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계좌는 살찌게 되고 실력도 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기회가 열려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마무리로 하고 싶은데,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분들은 채우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채우기 위해서 먼저 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비움은 혼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무엇을 왜 비워야 되는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먼저 인지하고 훈련해 나가도 자신의 계좌는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원희님.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더 좋은 주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유튜브로 계속 정보 그리고 마인드 트레이닝 도움되는 것들 계속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말씀드렸던 클럽은 아직까지 누구에게나 이제 기회가 열려 있어요. 언젠가는 뭐 더 가입하기가 어려워진다던가 뭐 그런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저희가 막지 않고 있으니까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공지 볼 수 있거든요. 공지 확인하신 다음에 가입 고민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려보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